노년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먹으면 노년의 경륜과 지혜가 필요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타자만 치면 얻고자 하는 지식과 지혜를 모두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뒷방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좋은 환경이 그냥 만들어진 줄 알지만 우리 노년 선배님들과 또 저희 베이비 붐 세대들이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부의 불균형 문제는 있지만 경제면 경제, 국방이면 국방, 영어나 K-팝,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두 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버 세대들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저녁 노을이 떠오르는 아침 하늘보다 더 아름답고 봄꽃보다 가을 단풍이 더 아름답듯이 우리 노년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우리 노년의 삶은 아름답고 맛깔스럽게 익어가는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세대는 하나같이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성공했던지 아니면 실패했던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두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해해주지 못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주면 되죠. 서로 존중하면서 남은 세월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소중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하죠.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가 소리도 한번 팍 질러보고 또 물이 좋으면 강가에 가서 낚시도 해보고 책을 좋아한다면은 그냥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또 글도 써보고 또 여행을 좋아하면은 여행을 한번 즐겨보는 생활을 우리는 충분히 할 자격이 있고 충분히 해도 되는 노년의 삶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년은 모두가 고생을 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에 스스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식들을 아무리 잘 키웠다 하더라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식들보다는 가까이 있는 오히려 나를 알아주는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내 속내를 모두 털어놓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화사했던 젊음을 잃었다고 우리가 한탄하지 말고 노년을 아름답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이가 젊고 생각이 젊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지만 나이가 들고 지혜가 자랄수록 정신적인 삶을 최고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더 노쇠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지혜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고 갈 수 있나 하는 지혜를 찾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멋진 노후를 살아가면 됩니다. 플라톤은 밝고 행복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나이의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노년을 훨씬 더 행복한 장으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향기가 그윽하기 때문이죠. 런던 대학교 교수 캐서린 하킴은 나이가 들어도 매력이 넘치고 멋쟁이가 되는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마음의 여유는 젊었을 때보다 노년의 삶에서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두 번째는 품격을 지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사소한 횡단보도, 교통질서 같은 것도 잘 지키는 품격을 갖추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음식도 적당히 먹고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아야 멋진 매력 있는 노인이 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하루를 만끽하는 것.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주어진 삶을 족하게 여기고 즐기면 우리는 훨씬 더 멋있는 노년 신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년은 멋지고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인생 중에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기 때문이죠. 담담한 마음으로 삶의 여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사랑과 너그러움을 채울 수 있어서 좋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먹고 또 있는 대로 입어도 내 몸에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젊어서는 누가 명품백을 가졌는지, 누가 명품 옷을 입었는지 남들을 부러워했지만 요즘은 가지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만 해서 입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빈 마음을 여백으로 채우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죠.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멋있기도 하지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들은 30년은 부모의 뜻에 살았고 또 30년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은 아름다운 여정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혼자 산다는 의미는 싱글이나 독신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을 떠올리시거나 고독사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보다는 학교에서조차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받았습니다. 혼자여야 한다는 의미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남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단절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왁자지껄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가 주는 편안함, 행복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그렇게 혼자가 좋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럿이 모이면 자신의 뜻이나 마음과는 달라도 대세를 따라줘야 하고 또 그것이 단체 생활을 잘하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할 때는 자신의 의견을 가감없이 내야 하지만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죠. 분위기를 깰 수 없어 대세에 맞춰주지만 사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능률과 효율성이 이 뼛속까지 자리 잡은 우리 한민족은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조차도 메뉴를 통일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죠. 단체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각자 입맛에 맞게 따로 시킬 수가 없다는 게 참 힘듭니다. 유치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개인으로 존중받기보다는 그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늘 줄을 맞춰 걸어야 했죠. 개성이라는 말은 먼 나라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만큼 유행에 민감한 나라도 없습니다. 특정 상표의 가방이 유행이라면 그 가방을 다 들어줘야 하고 가을 트렌치코트가 유행이라면 모두가 트렌치코트를 사서 입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 말이죠. 나이 들어서까지 관리와 통제, 능률과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리를 벗어나 혼자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 입맛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 페이스에 맞게 길을 걸으며 주위 풍경도 살피는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좋다고 합니다.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리에서 나와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내면이 보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꿈과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고 추구하고 누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수많은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인생은 축구와 같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은 정말 고독한 운동 경기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달려간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자식들도,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배우자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좀 외롭고 차갑게 느껴지긴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누가 내 인생을 위해서 길을 내주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 인생의 길을 내준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따라가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 생각하고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밀고 나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간다 해도 욕망과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발목 잡히고 배우자의 꿈을 따라 원치도 않은 곳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누군가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루어야 하죠. 우리의 꿈이 어떤 이에게는 순진하고 우습고 어쩌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것이죠. 또 다른 이가 꾸는 꿈은 우리에게는 버겁고 어렵고 너무 거창해 보여서 그 사람에게는 어울릴지 몰라도 우리가 갖기에는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각자의 몫이고 꿈을 향해 나가는 것도 각자의 몫입니다. 소망했던 꿈을 이뤄내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자신만의 의지와 페이스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다른 이의 꿈을 위해 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여야 하는 이유는 찾아볼수록 끝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혼자가 사회와의 인연을 끊고 독거노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고유한 자신만의 즐거움과 기쁨, 자유로움,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즐기는 독립적인 사람이 여럿이 함께 모여서도 잘 지내게 됩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안 되고 같이 있어도 남에게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혼자여야 한다는 것의 두려움을 우리 모두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나이를 멋지게 먹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누군들 인생 후반전을 평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기대와는 달리 힘들고 고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갓들어선 50, 60대 장년층들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길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또한 지금 노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힘든 노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남보다 특별하게 게을러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쓰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게을렀을 거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운이 겹쳤다든지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에 대해 너무 모른다. 인생 후반전에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더구나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들 중에 제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동료들이 회사에서 잘려나갔고 자신의 퇴직도 시간 문제일 뿐 곧 닥칠 것이 뻔한데도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야 될지 물어보지만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퇴직 후에도 당연히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을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였다가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의 첫걸음은 자기 내면과 대화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한 과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신랄한 자아 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도 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기 쉽지만 그 과정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피하는 것은 게으르다 못해 비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고되고 힘든 노년이 게으른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지 않는다. 인생 성공 여부가 가방끈 길이에서 결정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가방끈의 재질에 달렸다고 말을 합니다. 대학원을 나오거나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고 허울 좋게 이런 거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반대로 초졸이던 중졸이던 가방끈의 재질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인생도 바꿔놓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책을 읽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책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누워서 읽기만 하면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쉬울 따름이죠. 예전의 미래학자들은 2030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예측했다면 지금의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 2년 안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고 압축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전통적인 산업이 기울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30년 전 우리가 해온 그 방식 그대로 재취업을 하려고 애쓰거나 은퇴 후에도 그 직종에서 일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소극적 소득과 시스템, 수익 체계를 만들려고 분주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격증 공부에 사활을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앞에 닥쳐올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지 않다가는 고되고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말로만 중얼거리는 거죠. 머리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니까 행동 대신 입으로 푸는 겁니다. 가끔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들을 올리면 특별한 것도 없고 다 아는 방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법칙들은 원래 단순하죠. 사실은 어떤 성공이든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이미 다 배웠지만 행동하지 않는 데서 갈립니다.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이 탓을 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직 젊고 전문성을 갖췄다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을 지적하고 충고하지만 정작 직접 도전할 과제 앞에서는 나이, 성격, 적성, 재능, 환경 등의 탓을 하며 안 될 이유를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대역전을 노리는 성공을 바라는 거창한 과제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그저 노년이 젊은 시절보다 더 안락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실천이기에 아는 것을 행동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어서면 또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후반전을 위한 모든 것들은 남보다 더 나으려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두를 것도 없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찍힌 좌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만 하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것이 살아온 관성대로 그냥 쭉 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힘든 일이 자신의 나쁜 습관 하나 떼어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여유는 있고 후회는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항상 스스로를 탐구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령 인구가 77만 명까지 급증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만 1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하니 중장년과 노년층도 예외가 아니죠. 세상은 점점 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갈 것이고 혼자 살게 된 사연이야 다양하겠지만 혼자 산다는 것 하나로 이상하거나 측은하게 볼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 혼자 산다고 하면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긴 경우를 생각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만의 독립생활을 즐기는 경우도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하면 우선 연상되는 것이 고독과 외로움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혼자가 되어보니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하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혼자 살게 될 것에 대해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가 되어보면 혼자 사는 것도 행복한 이유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노후 생활의 완성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끔찍한 생활이 있을까 합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가 10대 중반에 이르게 된 때부터 눈치 보느라고 아주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얼굴은 맨날 인상 쓰고 심드렁하게 다니고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10대만 돼도 눈치 보며 사는데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린 자식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지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정말로 모든 주도권이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이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경우에 혼자 사는 노인보다 우울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만 함께 산다고 행복해지기가 힘듭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자식들이 장성하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자식들과 처음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훨씬 좋기 때문에 혼자 살게 되었다고 섭섭해하거나 풀 죽어 지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젠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된 세상이니 속 편하게 세상 변화와 딱 맞춰 산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편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든 혼자서 남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의지가 지금껏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결코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도맡은 여성은 날개를 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은퇴를 하면 사회에서 특별히 요구받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늙음과 고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제하며 꿈과 희망을 억누르고 살았던 분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것은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총평해서 앞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가 필요한지 행복한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아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내 속을 썩였더라도 지난 날을 뉘우치고 개선 의지가 현저하다면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 무시하고 고집불통에다가 아나무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이제는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재미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는 삶이 아닌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의 치여 살아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우자고 다 부질없기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은 무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버텨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몇 박 며칠이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거나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이제 혼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단단해진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어플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려니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꽃피는 말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쓸쓸합니다. 나이는 들면 들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왔을 것이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갑질로 상처를 받아왔을 것이며 때로는 친구나 배우자, 자식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같은 기억들로 아직도 상처를 잊지 못하고 생각만 해도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또 공허해지고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후가 되면 죽음이 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이 실감날 때가 있고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게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점점 세월도 떠나고 다 떠나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공허함, 상실감이 또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더욱더 우울함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술로 해결하거나 심지어는 낙담이 점차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죠.
이제는 마음을 스스로 추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스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한 것인지, 요즘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냉정하게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가족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되어서 쓸쓸한 것인지, 아니면 친구의 배신 때문에 쓸쓸한 것인지, 과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방황하게 하는 것인지 분석하고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찾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만 움켜쥐려고 한다면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만 딱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1단계입니다. 두 번째, 긍정성에 몰입하기. 부정적인 것을 자주 생각하면 그것이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 세상이 온통 슬프게만 느껴지고 쓸쓸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긍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늙으면 상실됩니다. 자꾸만 옛날에 잘 나가던 때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친구도 때가 되면 떠나기 마련이고 가족도 자식들도 크면 장성하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의 몰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사랑하기.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하려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친구를 위해서 돈을 썼을 수는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멋있는 옷도 좀 사 입고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절약하고 신경 쓰느라 못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죠. 네 번째,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긍정성에 몰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행복한 말을 던지는 거죠.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내 인생이 멋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등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은 실제가 됩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이 내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니 내 스스로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혹은 그렇게 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밖에 나간다. 돌아다님으로써 우울함, 쓸쓸함, 배신감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걷고 여유가 있다면 여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 여행이 아니라도 국내 여행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못 가본 곳이 가본 곳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수십 년을 살았어도 가보지 않은 서울이 훨씬 많죠. 밖에 나가고 세상을 보는 것 자체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긍정이 눈에 담깁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재미와 흥미는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쓸쓸함과 우울함을 털어버릴 수 있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 5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 잔잔한 강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평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내주게 재밌는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하면 되죠.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러한 분석을 통해 오늘은 중장년 이후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인생이 금방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과 욕구에 솔직해지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 번뿐인 인생, 원하는 대로 멋지게 살고 마음껏 살아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욜로를 외치며 외제차 명품백을 사고 돈을 물같이 써버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가장 허망해질 때는 뭐 하나 이룬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라 이룬 것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합니다. 기껏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 들어 되돌아보니 모두 남을 위한 것뿐이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이런 기분을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기분이죠. 자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무엇에 열정이 있는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를 만큼 우리는 너무도 많이 휘둘렸고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자각이자 행동의 지표가 바로 내 욕망과 감정에 충실하자는 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죽지 않고 당당해지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고 슬슬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괜히 이유 없이 남 앞에서 주눅 들고 쪼그라드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위축돼서 할 말도 못하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그랬는지 참 아쉽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뭔가를 기대하거나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아닌데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숨기고 있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위축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좋은 회사를 다녔던 그렇지 못한 회사를 다녔던 어차피 하루 세끼 먹는 것은 똑같고 생로병사를 겪는 것도 다름이 없습니다. 가끔 잘 나가는 인생을 보면 부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까지는 없죠. 괜히 속된 것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굳은 표정 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마음 전하기.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아무리 보석 같은 귀한 사랑이 있다 한들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세월 지나면 알아주겠지가 아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자랑스럽다, 믿는다. 그런 말을 마음속에서 꺼내서 표현해야 비로소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연애를 할 때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서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전달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마음을 말해서 상대에게 전달되면 관계가 전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질 게 분명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딱 한 번 석가모니에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어느 날 석가가 영치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연꽃 한 송이를 집어들고 빙글빙글 돌렸다고 합니다. 앞에 앉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오직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알아차리고 빙그레 웃었다고 하죠. 바로 여기에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영영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귀신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생의 주인공은 나로 만들기. 인생을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모두 내 탓입니다. 하지만 나이 50, 60을 먹어서까지 부모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가엾고 측은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 누구는 돈 많은 부모 만나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고 또 누구는 사랑이 많은 부모를 만나 사랑 듬뿍 받아가며 잘 컸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못한다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 다 날려먹기 일쑤고 부모가 베푼 사랑도 헛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아픔과 노력이 또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헤아려 본다면 세상이 영 불공평하게만 굴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모 탓하고 남 탓만 해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다부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기.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티벳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걱정에 대한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걱정들을 걱정해서 없어진다면 정말로 좋겠지만 혹시 하고 있는 걱정들이 너무 완벽해지기 위해서라든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이 잡아서 생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걱정 없이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표나 기준이 높아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산다고들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그 불안함에 괴로워만 하지 말고 대신 그 시간에 걱정거리의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한 일을 해보라는 글이나 책이 많지만 또 그렇게 한다고 걱정이 생각만큼 많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생각만큼, 기대만큼 걱정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한 걱정과 밑도 끝도 없는 불안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피곤하게 사는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5개의 비결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행복도 불행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끝내주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은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자 시작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느끼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부모에게 또는 남에게 경제적으로 손 벌리지 않고 살 만큼 되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까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사회생활도 꿋꿋이 잘해가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 보이는 사람도 또 누구보다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속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많이들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또 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나 자식 또는 절친에게 과하게 의지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결핍감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또 자기 힘으로 부족하다 싶을 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능력 있는 배우자나 성공한 자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운 좋게도 자랑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식을 두었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가 미워지고 자식이 원망스러워지면서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높아지고 내 친구 아들은 이렇다더라, 내 동창 딸은 저렇다더라 하면서 자식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주도권이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면 자신은 계속 흔들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내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는 의지한 사람의 태도와 기분에 따라 내 기분과 행동도 럭비공 튀듯 예측할 수 없이 널뛰기를 하지만 홀로 서는 사람은 평상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홀로서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서기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기도 하죠.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 또 내 밖의 세상, 내 배우자와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하루빨리, 아니, 지금 당장 집착과 걱정, 기대를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은 바로 내 마음뿐입니다. 대신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 관심과 기대는 내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두 번째, 나를 잘 파악하고 잘 다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밋빛 안경을 써서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이상한 렌즈가 있는 안경을 써서 세상이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생각도, 가진 돈과 비례해서 행복도 끝이 없이 커질 거라는 믿음도 모두 자신이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안경을 쓴 줄도 모른 채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진실이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구나. 내 시력에 맞는 것을 바꿔 써야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맞는 것을 찾았으면 될 일인데 안경을 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자신을 닥달하고 애먼 사람을 들들 볶고 만만한 사람을 잡아 족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고, 시력에 맞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맞는 안경을 골라 쓰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그리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시력에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봐주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래도 우직하게 버텨온 그를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부족하다 느껴지는 자식을 다그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 응원하고 격려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세 번째, 통제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 다음부터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곧이곧대로 반응하는 짓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부터 쏟아내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화가 싹 틔울 때부터 알아차려서 불편한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일렁이는 마음을 다독여 가라앉히고 해야 할 말을 정리할 여유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난 목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잘 가다듬는 침착함도 생기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면 사는 게 그야말로 편안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된다면 이 마법 같은 능력을 꾸준히 활용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도 함께 겪게 됩니다. 이 홀로서기의 세 가지 능력을 통해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에 크게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해 남에게 의존하려 들고 그러다 상처 입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